남부구치소는 침대도 있고요. 굉장히 호텔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박근혜가 3.5평짜리 사후시설도 있는 특별 면담실도 있는 실을 써버리는 거야. 그다음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또 조윤선이 또 하나를 써버리는 거야. 맨날 울고 지랄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호텔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찌라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최순실이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 입장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이가 있는 곳은 굉장히 여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후진 골목길에 있는 저 끝에 골목길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여인숙? 여인숙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남부구치소는 침대도 있고요. 굉장히 호텔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박근혜가 3.5평짜리 사후시설도 있는 특별 면담실도 있는 실을 써버리는 거야. 그다음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또 조윤선이 또 하나를 써버리는 거야. 맨날 울고 지랄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호텔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세 사람 모두 다 모든 시설을 특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것들이 생각합니다. 구치소 스위트를 싹쓸이를 하네 아주 그냥. 안종범이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었던 이유는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거든요. 네, 좋은 시설이 있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를 남부구치소로 옮겼다고 한다면 최순실도 모정에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네. 경기도에 있는 구치소보다야 서울 가까운 그렇지. 구치소가 훨씬 낫겠지. 남부구치소가 왜 영등포 구로 그 사이에 있는 예,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의 전신은 서대문 형무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구치소 중에 중앙에 있는 그런 형식의 시설인 거고 어차피 새로 생긴 거야. 저도 군대 신막사 생활에서 잘합니다. 우리 부대 시설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권 차원에서 교정시설은 호텔급으로 바꿔주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교정시설들이 박근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곳이 소파 때문에 미군들이 임시로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인권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방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 마침 박근혜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수준을 맞춰라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교정시설의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준을 다른 사람들 그쪽으로 높여달라 하는 요구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향 평준화를 시킬 필요가 굉장히 있죠. 좋은 관점인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씨가 사실은 범죄자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이 되겠죠. 박근혜 때문에 대한민국 구치소 시설이 전체가 시설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마지막 유일하게 박근혜 씨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것이 될 것이다. 거기서 데모하고 박근혜 씨도 구치소의 시설을 향상시켜달라고 투쟁하는 것. 박근혜 씨를 위해서 더블 침대 3개나 본인 좋아하는 헬스 시설과 갈아 끼울 수 있는 변기, 그다음 화장대, 조명달로 화장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김치 냉장고 뭐고 다 넣어주고 네, 그런 시설에서 이제 평생. 하되 하루에 10억씩만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45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얼추 가진 돈은 다 털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데 살다가 돈이 아깝다 생각되면 독방에 바로 집어넣는 거지. 이제 이후에 그럼 그 다음날 또 10억 낼 걸? 이후에 박근혜 씨가 아마 보석 신청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판부가 이 중과실을 따져서 어느 정도 보석금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보석금 한 10조 원쯤 요구해보자. 내는지 못 절차가 있을 내는지. 겁니다. 아니 예. 나는 보석금 받고 풀어주는 거는 반대고요. 박근혜 구속될 때 김진숙 지도위원 이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크레인에 올라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00만 원씩이라고 쳐가지고 벌금을 내려치더라. 국가의 법이라는 게 그토록 지엄했는데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가야 되는데 한 이틀 뭉개다 나갔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찌라시님 얘기처럼 뭐 나름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사용료로 한 10억씩 하루에 뭐 이렇게 받아서 계산으로 맞다이를 치는 것도 난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명박 때도 얘기했잖아. 개고기 한 접시에 1억씩. 그리고 지금 뭐 꼭 그러면 박근혜가 있는 곳이 어이구야 뭐 내가 있는 고시텔보다 더 좋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이런 쪽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평을 맞춰라,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재소자도 어느 정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교정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올라가져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꺼냈는데 이번에 촛불시민혁명의 첫 번째 화두가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켰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이 왜 빨리 사퇴를 시켜야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2차 민중총궐기가 어쨌든 분노를 통해서 약간의 폭력이 있었고 이 폭력을 통해서 폭력 집회를 이유로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그 실장급까지 전부 다 즉시 다음 날 체포영장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박사모는 지금 한번 봅시다. 3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체포영장을 발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오랫동안 선동했던 정미용부터 변희재 등등 그다음에 현재 국회의원들까지 선동을 했단 말이죠. 이 선동자들 딱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황교안의 적폐인 거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단 말이죠. 이거를 청산하자고 하는데 이미 이 적폐의 심장 박근혜가 또 특혜를 받고 있어. 이거는 아닌 짓이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8인실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의 중요성과 피의자에 대한 나름대로 공격성 같은 거를 막아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박근혜 같은 사람과 같은 방에 있게끔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해. 그 사람들에게 인격을 너무 모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박근혜는 독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난 박근혜 같은 사람이랑 한 방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가 보석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풀어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쉽게 안 풀어줘. 일반 서민들 기준에서 보면 법이 그 보석금 내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근데 박근혜 같은 사실상 재벌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보석금은 돈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부담스럽다 느낄 만큼의 돈이 아니잖아요. 보석금 같은 걸 낸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 공약으로 한번 나온 적 있죠. 교통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 이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 피의자나 범죄자가 보석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이를테면 서민이 낼 수 있는 거 뭐 한 1,000만 원만 내면 내보내면 박근혜 같은 부류는 한 10억 주면 최소한 돼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법을 개정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나 보석으로 내고 나오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디테일하게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치소 이야기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관심사잖아요. 네. 그래서 Y뉴스 구치소 얘기 가져오셨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방 시설을 개조했다거나 별도의 샤워실을 만들었다거나 CCTV를 떼냈다거나 하는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온갖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 등에 확인을 해보면은 예. 사실과 다른 보도나 억측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구치소 특혜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떠도는 여러 가지 특혜설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거짓인가. 네. 일단 구치소 생활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적응하고 있답니까? 평생을 스스로 뭘 해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상보다는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뭐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무슨 된장국을 먹었다 뭐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아마 추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추론한 걸 겁니다. 그래요. 어쨌건 그 박 전 대통령의 식사나 수면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식사는 원래 소식이었다고 하고 예. 조금씩 오래 먹는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식사를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 독거방이잖아요.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커요? 10.57평방미터 약 3.2평 규모의 독방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소파 한미 행정협정을 위반한 미군을 가두던 곳이거든요. 예. 최순실 씨의 독거방이 6.56평방미터 1.9평 크기니까
배 가까이 넓은 것은 많습니다. 그러네요. 평소에는 이게 3, 4인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3, 4인 수용하는 시설 네. 크기를 지금 혼자 쓰고 있다. 그렇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시설 규모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어느 정도나 되는 곳에 있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이 됐는데요. 진짜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잠을 자는 방만 4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수용된 독거방은 화장실이 포함된 방인데 이보다 예. 규모가 적죠. 예, 예. 그리고 접견실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이잖아요. 네. 비해서는. 뭐 다른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는 특혜죠. 그렇죠. 네. 별도의 샤워 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샤워기를 새로 설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2차례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럼 별도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 별도의 샤워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예, 예. 공동 샤워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수감원들하고 같이 수감자들과 아직 이제 그렇게는 아닌데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아직은 샤워장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2차례 공동 샤워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차원에서 예, 예. 샤워 시설은 혼자서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하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보도가 이제 별도의 시설, 샤워 시설이 있다는 보도는 일단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샤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예. 박 전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뭐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네. 9282님, 또 허면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변기가 사실은 이 국정농단 게이트 중에 워낙 화제가 됐던 뉴스라서 변기 교체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하시는데 혹시 이게 취재가 됐습니까? 이건 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변기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교정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한 것 없고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 다른 수용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특혜, 변기 특혜는 일단 없는 거고 예. 구치소장을 사흘 내리 면담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뭐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말을 확실히 안 하는군요. 예. 확인을 안 해주는군요. 서울구치소장이 뭐 특별히 특정 수감자를 계속 만난다는 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 특혜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는 수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담임 선생님 면담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교정당국의 사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서 구속까지 됐고 마땅히 수발해 줄 과정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속 초기에 심리 상태를 알 수도 없고 긴장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면담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아무나 만날 수 없고 해서 소장이 직접 만난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교정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도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직은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뭐 사실 이게 구속된 지 4일 지났고 오늘이 5일째인데 벌써 적응이 됐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해요. 교정당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식사도 잘하고 비교적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비교적 무난히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비교적. 예. 이 표현에 주목해 보면은 아직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을 주말에까지 면담했다는 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이제 5일째인데 적응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구치소에서는 빨리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